축덕과 추갈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3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범호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18명, 어제까지 18명이었는데 네. 오늘 갑자기 4명이 늘어서 22명. 2명. 그런데 이 엔트리 제출일이 내일까지거든요. 근데 내일 발표한다고 하죠. 축구협회에서 최종. 내일 오전 9시에 문자로 이제 통보를 하겠다. 나름 축구협회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명의 예비 엔트리 4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합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의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네. 그리고 뜨거운 유로 2020 소식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끝에 네. 예의 없이 아무 노래나 틀었거든요. 감미롭더라고요. 누가 불렀는지. 근데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반응 좋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노래 나왔다면서요. 네, 어제 노래를 일주일에 하나씩 발표를 해요. 이렇게 조금 작전은 나름 짰습니다. 이게 한 번에 내면 아까우니까 이게 약간 뜸을 또 들여갖고. 있어? 네, 그래서 어제 1절씩 내지. 네, 간주 아예 내고. 티저 내고. 네. 근데 또 너무 많이 홍보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너무 반감 진정되면 생기고. 그럼 홍보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지나치게 자꾸 해요. 저한테 하라고. 얼굴 볼 때마다 인스타에 올려달라고 하고 한 번. 주바페가 SNS를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부탁을 하고 아무튼 네. 댓글이 그래서 좀 다양한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걸어서 20층까지 님이 5,000 캐시 후원하였습니다. 와. 이분은 노래 듣고 하셨을까요 혹시? 근데 이분 제가 봤는데 네. 이때 후원하시고 나서 댓글도 관련 댓글 써주셨어요. 막 이제 노래? 노래 관련과 함께 막 축덕. 근데 지웠어요? 네, 근데 이게 지우셨더라고요.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약간 막상 써놓고 다시 들어보니까 아니셨나? 내가 미쳤나 이렇게. 약간 이미 술김에 쓴 딜리트 것처럼. 삭제. 이미 후원한 건 못 물으니까 댓글을 지우신 걸까요? 이거 약간 이제 길거리 아티스트 공연하면 이렇게 하듯이. 순간 들으시고 약간 그 느낌이 와서 하셨는데 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좋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네, 자, 다음이요. 감사합니다. DMX 2000님이 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는 일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보니 버스 광고로 주시은 아나운서가 경제 총조사 홍보대사시더군요. 축덕숙덕 원년팬이라 그런지 이재훈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신 모습에 어찌나 뿌듯하던지 반가운 마음에 메일 하나 남깁니다. 이거 TV 광고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봤어요. 월클. 총을 조사하고 다니신다고. 네, 경제 총조사. 저도 사실 이재훈 씨를 되게 좋아하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고지전 배우여가지고 보고 완전 제가 팬이 그때 됐는데. 사실 보자마자 제가 그때 한번 물어본 적이 맞아요. 있어요. 이재훈 씨. 같이 찍은 거야? 네, 같이 실물 찍었습니다. 어떠냐 이런 거.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이재민 씨. 불장난님이요. 체력 강조하는 거는 김학범 스타일이라고 치지만 이걸 히딩크 때 이야기 가져와서 엮는 게 맞나? 2주 동안 빡세게 운동하는 것과 500일 가까이 프로그램 짜서 하는 걸 동일 선상에 엮는 건 오바 같은데 라고 하시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훈련 기간을 가지고 여기다 엮는 게 맞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엮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체력을 강조하고 체계적으로 체력 훈련을 본격적으로 한 게 히딩크 감독 때부터였다는 얘기죠. 그때와 뭐 조건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물론 이제 히딩크 감독은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K리그뿐만 아니라 뭐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 대표팀이 전지훈련을 몇 번 갔더라. 많이 꽤 갔죠. 갔어요. 일단 전지훈련을 K리그가 꽤 일단 장기 상반기가 전지훈련을 거의 여러 차례 없었으니까요. 다녔고 네. 저도 예전에 남한가에서 한 2주 전지훈련할 때 그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뭐 그 정도의 뭐 그런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2002년 전과 후로 한국 축구를 나눈다면 2002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 축구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었죠. 그냥 주먹구구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계 축구를 너무 몰랐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히딩크 감독이 와서 그런 이제 선진 축구 시스템을 여러 가지 도입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체력 훈련,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제 그것으로 2002년에 4강까지 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학범 감독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게 과연 진짜 뭐 과학적인 거냐, 뭐 이런 표현 그 비판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금은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뭐냐면 체력 훈련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히딩크 때처럼 막 삑삑이를 돌리고 막 진짜 선수들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체력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컨디셔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제 훈련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제 높은 수준의 체력 강도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몸이 사실 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선수들의 체력 상태를 좀 더 끌어올리는데, 그리고 진짜 이번 올림픽 기간은 뭐 불과 뭐 오늘 이제 결정돼서 4명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18명이서 경기를 최대 6경기 뭐 이렇게 3일 간격으로 4일 간격으로 치른다라는 게, 거기다가 또 도쿄 일본의 날씨를 또 생각하면 낮 경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체력 싸움입니다. 서 있어도 힘들 텐데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한 검증 작업을 지금까지 한 거고요. 이제 오늘이 지나서 내일 이제 소집이 되면 그때부터는 경기 조직력을 다지는 중심의 훈련을 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장진성 님이요. 방금 유로 16강전 프랑스 대 스위스전을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직 나이 어린 은바페한테 부담 팍팍 가는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 주는 건 아니지 않냐 싶었는데 결국 슛이 막히고 프랑스 탈락. 듣진 못하겠지만 주바페가 은바페한테 위로의 한마디 해주세요. 왜 듣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죠? 들을 수도 있는데. 바페야 힘내라. 은바페가 못 듣는다는 얘기 아닐까요? 은바페 들을 수도 있죠. 은바페가 네. 주바페가요?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도 네. 들을 수는 있죠. 못 알아들을 수는 있지. 불란서 말로 한번. 우리 바페야 주바페 모르나? 은바페가 좀 짠하죠 마지막에. 너무 중책을 맡은 건 맞는데 어찌 보면 우리 바페한테 왜 그래? 대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슈퍼스타들은 한 번쯤은 겪는 시련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또 만드는 거죠. 그렇죠. 다음 대회를 위해서. 그 미국 월드컵 때 로베르토 바조의 그 아유, 로켓 어마어마했죠. 슛이 네. 굉장히 오랫동안 화제가 됐었거든요. 베컴 옛날에 날려먹은 것도. 그렇죠. 네. 대공황 슛. 네. 이영표 선수의 또 2002년 군대 가라 슛. 아시아 게임도 기억나고요. 네. 네, 씩씩이님이 뽕피디님 노래 좋습니다.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노래 영상 나오나요? 네. 유튜브 뮤직에도 나오고 각종 음원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해외 뭐 스포티파이 이런 데도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박진영 JH까지 검색하시면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 사대문 수호씨님이 노래 좋네요 피디님. 뭔가 반주가 청량한 느낌이 나서 좋아요. 고맙습니다. 다들 되게 착하시다. 싸게 하면 청량한 그러게요. 느낌이 좀 나죠. 뭐 악기를 많이 안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사이다 같은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약간 제로 콜라 같은. 아니 되게 사이다 뭐가 많이 같은 노래? 왔다. 아니 그 반응이 좋다니까요. 네. 다비드리님도 와 노래 좋은데? 보내시면서 이 사진을 같이 보내주신 건가요? 인증샷을 사진은- 보내주신 것 같아요. 뽕피디 화이팅, JH 화이팅. JH. TV에서 볼 수 있을까? 배경 음악으로만 깔려도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진은 평생 언제냐고. 요거 예전에 2년 전에 클럽에서 공연했을 때 요 사진인데 이게 앨범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장 정도를 보냈는데 공연할 때 네, 근데 이거를 저기 뭐 유통사에서 이걸로 픽했네요. 얼굴이 최대한 안 나온 걸로 쓴 것 같아요. 얼굴 없는 네. 얼굴 돌린 가수 심지어 이거 흑백 사진이거든요. 그러게. 근데 느낌이 있으니까. 느낌이 이펙트를 있으니까. 팍팍 줬네요. 네. 대단해요.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밴드도 하고 노래도 만들고. 알차게 사네. 근데 진짜 생각보다 지인분들도 좋게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서 진짜 행복한. 지인분들은 좋게 듣죠. 물론 제 앞이라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을 텐데. 이 이상 감사합니다. 근데 홍보를 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우리한테 도대체. SNS에 길거리 인스타 전단지를 스토리도 뿌릴 수도 좀 없고. 올리고 이렇게 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러네라는. 네. 네, 죽지도 않고 또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오랜만에 네.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박태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 드립니다. 이제 올림픽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일본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는 시점에 제대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지 많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특히 축구는 집단 경기인 만큼 더욱더 코로나에 민감할 것 같은데요. 혹여나 조별 경기나 토너먼트의 진행 중에 특정 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해야 할 경기가 많은 상황에서 무한정으로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미리 정해진 매뉴얼이 있을 듯한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갈 시점에 올림픽 대표 명단이 발표되었을 듯한데 재미로 명단 예측해봅니다. 라고 하면서 해주셨네요. 와일드카드는 다 맞히셨네요. 네, 그러니까 와일드카드는 와일드카드. 다 맞추셨네요. 그리고 3명 틀리셨는데 이상민, 이지솔 정우영 선수가 선수. 빠지고요. 네. 정우영 선수도 빠지고 이유현, 정승원, 정승원, 엄원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정명 선수 많이 좀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에요. 네. 오전에 이거- 이정천 기자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취재를 했는데 일단은 그 전체 선수단을 향한 플레이북 규정집이 6월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보면 대회 일정을 연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선수는 더 이상 출전할 수 없다가 일단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된 선수면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냐면 You will not be allowed to compete라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못한다? 더 이상 경쟁을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나올 수 없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선수는 이제 호텔에 격리를 하게 되고 이제 바로 격리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이제 단체 종목, 축구 같은 단체 종목에서는 밀접 접촉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 대회 기간 중에 사실 선수가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밀접 접촉의 판단 기준이 조금은 까다롭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일단은 1m 이내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15분 이상 접촉을 해야 밀접 밀접 접촉자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해놔서 될 수 있으면은 좀 안 되게끔 하려는 노력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밀접 접촉자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 PCR에서 음성이 나오거나 그리고 또 일본 보건당국의 이거는 권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PCR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고 일본 보건당국의 승인이 있고 그리고 IF라고 하죠. 협회, 그 이제 국제협회, 국제협회, 이제 종목 단체. 그러니까 축구로 보면 피파죠. 피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경기에 참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도 음성 나오고 공인된 그 절차를 밟으면 할 수 있다. 뛸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이 선수는 팀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도 따로 해야 하고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목 특성에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너럴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 규정이 나온 거여서 각 협회별로 종목에 맞게 다시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축구협회에 물어본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주먹구구 네, 식으로 해놓은 네. 것이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아서 해라라는 느낌도 좀 들고 또 그 개인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이제 뭐 종목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원칙보다는 일반적인 틀은 결승전을 제외한 그 밑에 경기들 있잖아요. 이 경기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선수는 빠지고 그 차순위 선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4강전에서 졌단 말이죠. 근데 4강전에 그 이기고 올라간 선수가 확진됐다. 그럼 진 선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 선수한테 진 선수. 코로나 근데 서바이벌인데. 결승전은 예외다. 왜냐하면 결승전이 이제 4강부터는 이제 메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4강에서 올라간 선수가 만약에 결승에 올라간 선수가 확진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동 우승. 그냥 이 되네. 뭐 그런 부전승 같은 예, 상대의 기권승 정도로 본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된다고 객관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 틀이 그렇긴 한데 이것도 역시 종목별로 토너먼트가 있는 종목이 있고 또 없는 종목이 있고 뭐 라운드로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종목도 있고 축구에 해서 대비하면은 굉장히 골치 굉장히 아파질 수 지금 있어요. 어설퍼요. 그런 사실 뭐 몇 명 규정이. 이런 것도 정해져 있고 몇 명 이상이 걸리게 되면 몰수패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니 일단은 그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코로나 선수 확진자가 나오면 선수 명단 교체가 가능합니다. 50인 안에서 50인 예비 명단 안에서요. 만약에 지금 22명으로 명단을 짜놨는데 이 22명 중에 예를 들어서 15명이 집단 감염이 됐다. 그럼 7명 남잖아요. 그럼 7명 남으면은 경기 성립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15명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명 풀 안에서 해가지고요. 언제 와? 그러니까 그게 잘 경쟁력이 빨리 와야죠. 빡빡해서 늦게 그나마 오면 몰수패입니다. 경기 시간 전까지 와야 돼. 지각해서 몰수패 이런 거. 너 빨리 오면 할 수 있는데. 비행기 바로 타고 막 이래야 되네. 그래서 이 플레이북도 아까 이종찬 기자가 줘서 좀 읽어보고 있는데
만화로 해놔서 재밌더라고요. 만화. 네, 만화로 이렇게 그려놔서 이게 선수가 예를 들어서 선수의 하루 일과를 만화로 이제 했습니다. 일본에서 아침 일찍 훈련이 있다. 있는 그 육상 선수 안드레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안드레가 주인공이죠. 안드레가 아침 일찍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숙소에 도착하면 자기 침 샘플을 담습니다. 담아서 거기 근데 그 침 샘플을 담아서 그 담는 과정을 누가 봐야 됩니다. 남의 침을 담을 수도 있으니까. 네, 침 샘플을 담는 걸 보고 그 사람한테 전해주면 그 사람이 간단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성이 나오거나 언클리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 불명확한 이 진단이 나오면 그때 PCR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검사를 먼저 하고 거기서 좀 양성이나 불명확한 결과가 나오면 그 PCR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PCR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연행이 되죠. 그 격리시설로. 근데 격리시설을 한데 걱정하지 말래요. 그 만화에 그렇게 나와요. 걱정 다 와서 짐은 다 가져다 준다. 격리시설로 짐은 다 격리시설로 옮겨질 것이고 거기서는 가져가고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도 되고 와이파이 제공하겠다. 와이파이 제공하고 하기 호텔이네,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옆에 곁에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교훈적인데요. 그것도 있어요. 담배는 제공할 수 없다. 담배는 팀메이트도 갖다 줄 수 없다. 그런 거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식으로 교훈적입니다. 해놨는데 이게 말은 쉬운데 매일매일 그걸 침을 하는 검사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고 인력이 엄청 많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필요하겠네요. 거죠. 네. 그래서 하여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은 올림픽이긴 합니다. 해도 네. 문제 안 해도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이 사고 한번 치고 싶다. 김학범호 최종 면담 발표. 담백하죠? 그냥 뭐 그냥 청량하네요. 감독님 말씀하신 거 가져온 거네요. 청량해요. 네. 사고 한 번으로 드립 한번 치려다가 최종 명단 발표 때문에 방송까지 늦췄는데 사실 지금 최종 네. 명단이 또 최종 아직- 명단이 나오는 그러니까. 최종의 이게 이거 나오는 진정한 게 와일드 카드죠. 약간 사실 슈퍼패스 와일드카드가 같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와일드카드도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제 변수입니다. 불확실하더라고요. 김민재 선수 상황 좀 설명 좀 네. 드릴까요?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도 하성룡 기자가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그냥 듣는 느낌 이거는 그냥 본 순전히 그냥 제 뇌피셜 이적을 해도 오기 어렵고 이적을 안 해도 오기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죠 지난주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적을 한다라면 김민재 선수가 올 연말이면은 베이징과 계약이 끝나는 게 너무나 명확한 상황에서 돈을 주고 데려오는 거잖아요, 여름에. 이거는 쓰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뭐 8월, 9월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적료를 쓴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 피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포르투 협상 중인 포르투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구단들이 올림픽 출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못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 그래서 결국에 이적이 어그러져서 중국에 남게 될 경우, 베이징도 올림픽을 뛰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올림픽을 뛰고 나면은 8월 중순이 되겠죠. 8월 초 중순에서 중국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3주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9월부터 뛸 수 있는데 이번 중국 리그는 또 일찍 끝나요. 그러면은 중국 리그 중국 팀 입장에서는 그래도 팀이 우승을 노리고 뭐 이렇게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인데 김민재 선수의 차출을 허용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범 감독은 왜 명단에 넣었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50인 명단 안에만 있으면 과거에는 18+4 그래서 예비 명단 안에서 교체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50인 명단 안에만 있으면 첫 경기를 시작하기 전 24시간 전까지는 네 가지 사유, 질병, 부상, 코로나, 소속팀의 반대의 네 가지 사유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네 번째 상황이 되겠죠. 이 소속팀의 반대로 경기 24시간 전에만 확정이 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다른 와일드 카드로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50인 명단 안에만 있으면 다른 수비수로도 교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를 염두에 둔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명단에도 중앙 수비수를 한 명 넣어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18+4에 플러스 4에 박지수 선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비 명단도 같이
소집돼서 훈련을 하나요? 이게 명단이 의미가 없어졌죠. 내일 오전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었죠. 원래는 아니고. 아니었죠. 아 예. 그럼 이제 22명이 내일 소집이 되는 예.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딱히 예비 명단에 있으나 50일 안에 있으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18+4인 경우에. 18+4인 경우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김학범 감독이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죠. 큰 의미가 없다.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22명으로 늘렸나 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그냥 선택의 폭만 조금 넓혀준 거예요.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더 늘어난 정도라고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18+4인 경우에 그 예비 명단에 박지수 선수를 넣어놨으면 소집할 때 예비 명단과 같이 훈련을 하다가 도쿄만 가는 거죠. 그 18명이 원래대로 이전 룰대로 한다면. 그러면 어차피 같이 훈련을 했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못 있는 기간이 며칠 안 되잖아요. 떠나고 바로 경기를 하니까. 그러면 같이 훈련을 해왔던 박지수 선수가 합류를 하면 기존의 그 분위기를 같이 이어갈 수 있으니 김민재 선수를 차출이 안 되더라도 넣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22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박지수 선수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넣을 수가 김민재가 없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박지수를 빼야 돼요. 김민재를 넣으려면. 네. 그럼 박지수는 훈련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민재 선수 리스크가 있겠다. 이 리스크가 있죠. 예, 리스크가 지금 있겠다라는 생각을 있어진 부분도 있는 거죠, 사실 좀. 근데 18명 그러니까 18+4 네. 일 때도 그 50명에서 그러니까 그 4명의 예비 명단이 같이 소집돼서 훈련하지는 훈련하지 않는다면 네. 4명이 안 된다면 크게 달라진 의미는 없네요. 아, 헷갈리나요, 좀? 네. 예. 우리끼리만 헷갈리죠. 이정찬 기자하고 나는 확실하게 나만 안 이해가 헷갈려? 저도 이해가 됐어요. 다시 한번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18명만 발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4명의 예비 명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예비 명단을 이거는 팀마다 자유입니다. 이 4명의 예비 명단을 동행시키는 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쿄 예. 갈 때? 네, 도쿄를 갈 때도뿐만 아니고 도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내일 소집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저는 예비 명단까지 다 와서 하다가 훈련을 하다가 18명만 도쿄로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비 명단에 박지수 선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박지수 선수도 들어오면 와일드 카드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4명이 그냥 엔트리가 22명으로 돼 버린다면 와일드 카드는 그대로 3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한 명을 빼야 된다. 그렇죠. 박지수 선수 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박지수 선수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만약에 김민재가 차출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박지수를 거구나. 부르면 훈련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면 아. 그게 좀 전력의 누수가 있지 않겠느냐. 같이 훈련하던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예비 명단 4명에 박지수 선수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박지수 선수를 넣을 수 없게 수가 된 없죠. 부분이 그렇죠. 생긴 거죠. 네. 그렇죠. 네. 좀 복잡하긴 한데 네. 복잡하긴 한데 이제 김민재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김민재 선수를 그 명단 안에 넣음으로 인해서 예비 명단이 있을 때는 오히려 예비 명단에 와일드 카드를 하나 더 준비해둘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예비 명단이 최종 엔트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와일드 카드를 준비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얘기하려고 했던데. 네. 저는 정확하게 네. 이해가 네. 돼요. 네. 저도. 원포인트 레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오전에 이제 협회하고 그 취재한 다음에 기사 제목을 써서 인터넷 단신을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꿔달라고 그래야겠네요. 원래 오늘 명단을 발표를 하려고 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내일 소집이기 때문에 오늘 명단을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변수가 너무 많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예비 명단 원래 4명이 있었으니까 그 4명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와일드 카드 변수가 안 되는 거죠.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 준비된 예비 명단을 하나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와 고심 때문에 내일 오전 9시로 발표 시간을 늦춘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늦은 시간이라도 선수한테는 통보가 될 겁니다. 내일 소집돼야 되니까 네. 준비해서 와야 해야죠. 되니까. 해야죠. 네. 그래서 선수는 올라와야죠. 선수는 지금 왜냐하면 지금 K리그 선수들이 대부분 다 뭐 지방에 내려가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올라와야 내일 또 소집이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뭐 내일 뭐 아침에 부랴부랴 와도 될 수도 있겠죠. 가까운 데 있다면. 황의조 선수는
보르도 구단을 뭐 직접 설득했다고 하고 네, 그래서 황의조 선수도 좀 얘기를 좀 이정찬 기자가 설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 안 그래도 제일 좀 먼저 뭐 접촉한 게 이 표정이 얘기를 바뀌시는데? 이 얘기 이제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뽑혔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 선수는 뭐 부상이나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계속 갈 테니까 황의조 선수하고 처음 제가 그 이제 인터뷰하면서 혹시 뭐 올림픽 생각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걸 처음 물어봤던 거는 지난해 12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프랑스에서 골 터트리기 네, 시작할 때. 한참 이제 막 골 터트리기 시작하고 대표팀 그러니까 한동안 전반기를 굉장히 힘들게 보내다가 이제 막 골을 터트리기 시작하면서 좀 괜찮을 때 그때는 사실 저도 큰 비중을 둔 질문도 아니었고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가 됐으니 그래도 그냥 뭐 물어봐야지라고 했을 때 황의조 선수도 그냥 웃으면서 그게 뭐 제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팀에서 먼저 생각하시고 그래야 돼서 저 전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라는 게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뭐 몇 경기 연속골을 넣고 이제 12골을 넣으면서 이제 그 한국인 최다 프랑스 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앞두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시즌 말미에 인터뷰가 됐는데 그때도 물어봤죠. 그때는 조금 더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김학범 감독이 연락이 있었냐? 라고 했더니 아직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럼 부르면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전과는 미묘하게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부르시면 가야죠. 제가 노할 수 없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날 뭐 여러 가지 황의조 선수의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뭐 주영민 선배 그리고 또 축구 팀장인 김영렬 선배하고 상의를 할 때 이게 어떨까 이 이야기가라고 했을 때 사실 팀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렸었어요. 가겠냐? 올림픽에 그랬죠. 왜냐하면 일단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군면제는 된 상태고 또 소속팀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뚫고 그렇죠. 가겠냐는 거죠. 또 비시즌에 몸 준비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이 돼서 일단 처음에 리포트를 쓸 땐 그 부분을 아예 뺐고요. 그 다음에 소속팀 이제 김은중 코치, 김학범 감독하고 계속 그러니까 의사를 좀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왜냐하면 생뚱맞은 기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수가 그냥 립 서비스로 그러니까 감독님한테 저 가기 싫어요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얘기한 건데 그걸 우리가 침소봉대해가지고 올림픽 간다 이렇게 써도 굉장히 민망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김은중 코치 그다음 김학범 감독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김은중 코치가 얘기했던 게 지금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팀에 악영향도 주지 않아요. 라고 해서 그때 명단 발표를 앞에 두고 하루 전날인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은 조심스럽게 썼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김학범 감독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날. 고맙다라는 이런 먼저 선수가 고맙다. 먼저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다른 언론들도 사실 좀 많이 저희 보도를 인용해서 썼는데 황의조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힘을 많이 여론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좀 급물살을 타게 됐고 이번에 본인 스스로 사실 벤투 끝난 다음에 SNS에 곧 보자. 야, see you soon. See you soon 이라는 멘트를 올려서 본인 피셜이 사실상 먼저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명단을 조금 다소 추리는 상황에서 오세훈 선수하고 조규성 선수가 빠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건 기정사실이 된 못 보자 네. 그랬는데. 네. 그렇게 된 뭐 이야기인데 황의조 선수는 이미 그 올 시즌 끝나고 프랑스를 떠날 때 팀에서 먼저 물어봤다 그래요. 너 지금 올림픽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나는 올림픽을 뛰고 오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해요.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더 큰 무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또 어필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황의조 선수한테도 필요한 대회가 될 수 있다. 보르도 입장에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르도는 지금 일단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매각 뭐 등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황의조라는 선수를 두더라도 황의조 선수를 둔다면 이 선수를 잘 써야 돼요. 그럼 이 선수의 뜻을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올림픽을 뛰고 싶다는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갈등을 빚을 수가 없는 쓰더라도
안 쓰게 될 경우 만약에 이적을 추진할 경우 이 선수가 이미 12골을 리그에서 넣은 선수라서 어느 정도 검증은 된 선수지만 올림픽을 통해서 가치가 더 올라간다면 보르도 입장에서는 또 그게 좋은.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하고는 정반대죠. 남든 떠나든 보르도 입장에서는 황의조 선수가 올림픽을 가는 거를 반대할 수가 없고요. 김민재 선수는 남든 떠나든 어디에서든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권창훈 선수는 역시 2회 연속 나가게 됐는데 좀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권창훈 선수는. 드라마틱하죠. 군대 가려고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그렇죠. 예. 뭐 나이도 이제 다 찼고요. 그 사실 지난해에 올림픽이 열렸다면 지난해는 그렇게 폼도 나쁘지 않았고 그렇죠. 경기도 비교적 그래도 좀 출전을 교체로라도 나가고 그래도 시즌 한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여름에라면 사실 이런 와일드카드 논란에 사실 여지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냥 발탁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코로나 코로나도 걸리고. 걸리고 부상도 있고 굉장히 날만 안 좋은 하면 상황에서 쏟아지고. 왔는데 그래도 군대에 네. 와서 또 벤투호에서 잘했잖아요. 잘했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게 반전 뭐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반전 포인트였죠. 네. 사실 김학범 감독 입장에서는 굳이 이선에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이선에는 좋은 자원들이 워낙 많고 김학범 감독의 이번 8명 명단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 아는 그러니까 자신의 축구를 잘 아는 선수들을 기용을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권창훈 선수의 발탁이 뭐 누군가에게는 좀 의외일 수 있으나 그런 표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창훈 발탁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다는 사람들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여전히 여론들을 보면. 근데 김학범에 대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김학범 감독님이 뽑았으면 뭐가 있겠지. 있겠지. 아. 예, 생각이 있으시니까. 사실 저도 그런 비슷한 걸로 봐서 사실 저도 권창훈 선수가 뽑혀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워낙 지난 시즌에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걸로 김진야 선수도 사실 소속팀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못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또 뽑히는 거 보면서 김학범 감독님의 뭔가 사단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김학범의 아이들. 네네네. 근데 참 김학범의 아이들 중에서도 선봉에 있었던 오세훈 선수가 떨어진 거는 그렇죠. 상당히 의외였고 또 주장 이상민 선수까지 그렇죠. 이상민 생각하면 선수. 진짜 거의 연령대 대표팀까지 해서 꾸준히 이렇게 주장 완장을 찾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치는 거는 또 뭐 거기서 인터뷰에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본인이 제일 또 눈물 흘렸겠죠. 22명으로 네. 늘면 들어올 이상민 선수 좀 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아, 보거든요. 이상민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22명으로 늘리면. 중앙 수비수가 또 김민재 선수라는 또 이런 변수 같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채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우영 선수가 빠진 것도 팬들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 정우영 좀 선수 특히 아쉽죠. 더. 네. 정우영 선수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다음 기회를 노려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량이 부족하거나 뭐 지금 뭐 여기에 있는 뭐 이동경 선수나 이동준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뭐 기량이 많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판단했다기보다는 아직은 김학범 축구에는 조금 덜 녹아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실제로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하고는 김학범 감독이 실제로 그 코로나 전에 정우영 선수 보려고 일부러 독일까지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2020년 초에 있었던 23세 챔피언십 전에 또 그렇고 18년, 19년 이렇게 독일도 직접 다녀오실 정도로 김학범 감독은 정우영 선수의 장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난 23세 챔피언십 때, 그러니까 우리의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 때 정우영 선수를 중용하지 않았어요. 그 뒷얘기를 나중에 들었었는데 정우영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프라이부르크에서 잘 뛰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소속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소집돼 있는 대표팀에 소집돼 있는 기간에 뭐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다시 뭐 그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다시 오퍼가 왔는데 뮌헨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김학범 감독이 그랬다 그래요. 어디든 뛸 수 있는 대로 가라. 넌 지금 이 상태면 너는 못 쓴다. 근데 실제로 그래도 뛸 수 있는 곳을 잘 찾아가서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 2군으로 돌아갔었죠 그때. 그래서 그 폼을 찾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마지막까지 도전을 했지만 아직은 이 선수는 어리기 때문에 뭐 내년 아시안 게임도 있고요. 그 뒤에 또 올림픽도 가능한 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회를 보고 어리다. 생각한 게 아닌가. 막내형 이강인이 뽑힌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제 김학범 사단이 조금 생겼다고 봤는데 사실 이 팀을 되게 오래 끌고 왔잖아요. 자기가 안 뽑았으니까 뽕 PD가 아, 그때 사실 이강인을 저는 좀- 제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외라고 보시는 건가요? 뭔가 이게 그 울타리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경기 뛴 거는 최근에 뭐 친선 경기 한 경기 정도밖에 없잖아요. 같이 호흡을 맞춘 거는. 그래서 물론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 뭔가 막상 뽑혔을 땐 좀 개인적으로는 의외다.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본 기간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훨씬 적기 때문에 이강인 네? 선수는 오히려 호흡을 그런가요? 안 맞췄기 때문에 뽑았을 수도 있어요. 혼자 살 수 개인기량이 있으니까.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강인이 형인데. 일단 또 다음 김학범 올림픽까지도 감독이 볼수 얘기를 있는 했잖아요. 선수고. 세트피스에 대한 중요성. 거기서는 확실한 장점을 굳이 호흡을 맞춰보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봤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조커로도 후반 체력 지쳤을 때 나가서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를 더 혼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선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되게 좋습니다. 팀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있으면은 일단은 밝아져요. 팀이. 상당 부분 밝아지는 부분이 역시 있습니다. 막내의 힘인가? 그리고 이 선수가 하는 그 어눌한 우리 말과 표현들이 팀을 재밌게 즐겁게 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분명 밖에서 분위기 보기에는 메이커구나. 분위기 메이커적인 귀엽네. 부분이 있고 기량이 일단은 출중하고 다른 뭐 그 지금 18명 뽑는데 사실 뭐 응원단장으로 데려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근데 이 선수가 만들어내는 그런 그 팀 케미스트리에 굉장히 좋은 영향 그리고 팀 분위기적인 부분도 저는 고려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기량은 물론이고요. 여기 뽕 PD가 역대 올림픽 와일드카드 누가 잘했나 써놨는데 저는 이때 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황선홍, 하석주, 이임생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김도훈, 강철, 김상식 여기서 뽕 PD가 하나 간과한 게 있죠. 홍명보. 강철이 교체됐습니다. 중간에 예. 홍명보가 들어갔죠. 홍명보였는데 홍명보에서 바뀌었죠. 강철로 바뀌었구나. 네, 참, 네. 맞아요. 내가 시드니에 있었는데 네. 강철을 맞으러 공항까지 나갔었는데 네, 네. 맞아요. 홍명보 선수가 어. 부상 때문에 강철 선수를 교체를 해서 중간에 왔어요. 맞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선수들이. 사실 저는 강철이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네요. 나도. 네, 좀 처음 들어요. 진짜 예전에 이제 세수해요. 부천 SK 강철. 예전에 있었던 방송인 수비수죠. 강철 씨가 있지 않았었나요? 강석 씨죠. 강석 씨가 강석 있었죠. 씨였나? 너무 모르네. 강석 씨도 모르는구나. 알겠어요. 강석 씨는 강철 옛날에 씨는 처음 들어봐요. SBS 스포츠가 좋아요 할 때 앵커를 하셨던. 네, 그래서 이렇게 옛날 자료로 좀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정우영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서는 연령이 넘네요. 네. 아무튼 다음 아시안 게임에는 뛸 수 있다. 바로 다이아 1년 이따- 뒤니까요. 네, 다이아 이따가 잘 편집해줘. 약간 LH도 찰나죠 이 말 나온 김에 생각해 보니까 계속 지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LH는 뭐. 아니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언뜻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 와일드 카드를 잘 뽑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 일단 올림픽은 병역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병역 변수도 사실 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경기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포지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 중앙 미드필더, 중앙 수비수, 골키퍼 이 핵심 라인이죠. 여기에서 이제 한 명씩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라인에 우리 팀에 또 기존의 이 어린 선수들 중에 또 워낙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다른 포지션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뽕피디가 얘기하는 걸로 가장 큰 선곡을 했던 거를 런던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이때 정성용이라는 골키퍼 그리고 박주영이라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그 외에 김창수 선수는 왜냐 오른쪽 측면 수비수가 가장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기성용이라는 또 출중한 선수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미 대표팀에서 뛰는 출중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굳이 그 와일드카드를 쓸 필요는 없어진 것이고 그러면서 김창수 선수를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중앙 그 수비수로는 뭐 당시에는 뭐 김영권 선수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한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라는 거는 와일드카드가 성공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두 차례를 뽑는다면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8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일 거예요. 아시안 게임까지 아. 그렇죠. 그때는 거의 뭐 황의조 선수가 인맥 논란 다 싹 다 지워버리고 혼자서 캐리했다 봐도 무방한 것도 그리고 있으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었고 그리고 진짜 조현우 선수가 한 골을 넣는 것과 다름없는 선방들을 몇 많이 차례 했죠. 했습니다. 진짜.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그 와일드 카드 얘기를 할 때 병역 문제를 빼놓고 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군대로이드라고 해서 사실 그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도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기회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더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그런 결과도 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보면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황의조 선수도 그렇고 병역 혜택은 이미 좀 받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파이팅이 좀 떨어지거나 그치는 않겠죠? 네. 아니, 뭐- 변수가 된다거나 뭐 아주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사실 감독 입장에서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축구라는 종목은 정말 간절하게 한 발 더 뛸 때 뭔가 경기 결과가 약간이라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이런 종목인데 어렵죠. 근데 이미 사실 지난 우리가 이제 2018년 아시안 게임 그리고 2014년 아시안 게임 두 차례 우승을 하면서 상당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으면서 병역 혜택만 고려해가지고 명단을 짜다가는 팀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그러니까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병역은 사실상 크게 고려하지 않는 채로 18명 명단을 발표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황의조, 김민재 클래스면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다른 선수들이 군대 때문에 뛰는 열정을 더하더라도 그렇죠. 그 정도 네. 클래스는 갈 수가 없다라는 판단은 당연히 할 수 있는 클래스. 것이고 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가 있는데 그렇죠. 군대 생각이 날까요? 물론 그러면 동메달만 따면 된다고만 생각을 하진 워낙 그 않잖아요. 유명한 수로 그게 있잖아요. 스포츠 기성용 정신이라고. 그럼요. 기성용 선수가 그 뽕 중간에 PD가 그 휴식 시간에 포인트를 잘못 집은 거 같아요. 이등병의 편지를 틀어 그때 선수 눈빛이 확 그거는 달라졌다.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좀 있는 것이고 물론 자극제가 되죠. 자극제 돼요. 자극제가 되고 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실력이 확 는다거나 뭐 이거 경기력에 영향을 확 준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네. 아니 이번에는 않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김학범 감독도 잘 알고 있어서 선수들의 동기를 굉장히 많이 검증했어요. 그러니까 김진야 동기- 선수나 송봉근 선수, 그러니까 이미 네. 다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죠. 같은 이 나이대에 있지만 이 선수들이 그리고 근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때 기성용 선수하고 또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수들은 아시안 게임으로 병역 혜택을 받았잖아요. 올림픽에 대한 사실 동기부여가 또 굉장히 돼 있대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아시안 그러니까 다르지. 네. 그럼요. 올림픽은 생애 한 달라. 번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권창훈 선수 같이 이렇게 두 번을 나가게 되는 선수들도 있지만 맞아. 올림픽은 생애 한 번뿐인 기회여서 선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돼 있고 뭐 그 황의조 선수나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잘 해야 되는 명분이 또 있습니다. 그 황의조 선수도 남게 되든 이적하게 되든 자신의 아무튼 가치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명분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제 평생의 바라보기는 소원입니다. 네, 제 평생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어. 월드컵 우승.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지금 전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김학범호가 그렇죠. 전력도 기대가 좋고, 될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없는. 메달은 충분히 바라보고 금메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뭐 군대는 문제가 될 게 맞아요. 아니죠. 가자 근데, 메달. 아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때까지 뭐 그런 뭐 아시안 게임이든 올림픽이든 연령대 대표팀 명단을 봤을 때 선수 한 명 몇 명이 다 진짜 능력이 출중하고 이 선수가 왜 뽑혔는지 납득이 가는 이런 스쿼드를 본 게 좀 오랜만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네. 선수들 이름도 이제 다 다 귀에 있고, 네. 네, 맞습니다. 뭐한 명 다 진짜 다 거의 다 출중하고. 예, 우리 저 최다희 인터뷰드만 모르는 그런 명단으로 잘 꾸려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다. 명 알까? 몇 명 아, 알까? 아는 선수 있어? 황의조, 황의조 황의조 알다, 선수 이거. 알아야지. 이강인, 이동준, 이동준, 김진야, 송범근 김진야, 많이 나온다, 송범근. 많이 많이 나오네. 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민기. 마지막으로 송민규. 송민규는 우리가 많이 얘기해서 알잖아.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중이 TV를 그냥 틀었을 때 맞아. 아는 사람이 아는 나와야 사람이 돼. 몇 명이 그럼요. 보이느냐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부분. 그때 그 김진규가 아직도 뛰네 이렇게 되는 불상사가 안 생기려면은. 우리 대표팀이 이제 7월 2일 내일 소집돼서 두 번의 평가전을 갔습니다. 7월 13일과 16일에 평가전을 갔는데
일단 16일은 프랑스와 프랑스. 평가전 SBS가 평가? 중계를 합니다. 정말요? 현재로서는 유력. 예, 아, 유력. 이게 안 되나? 왜냐면 14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 근데 어. 13일 경기가 만약에 안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안 열리면 네. 첫 번째가 KBS고 다음이 네. 우리기 때문에 보러 가야지. 근데 될 겁니다 아마. 네, 예. 배성재 그거 캐스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대좀 일단 물어봐야지. 최영수 해설위원과 함께. 그렇죠. 둘 2인 그 장지현 해설위원. 장지현 해설위원 아시죠, 네, 아시죠. 네. 좋아. 북박이고요, 그분은. 3인조입니다. 아직 13일 상대는 좀 많이 미정인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많이 추려져 미정은 있나요? 뭔가요? 그냥 미정이면 미정이지. 미정아 여기 후보. 다 미정? 아니 남이죠? 추려졌어요. 추려져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미정. 남미 팀 아, 남미정, 네. 남미정, 남미정이. 그 정도로는 전 북미정이 더 좋아. 협상 중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자. 경기 재밌겠다. 은바페 재밌죠. 네. 안 오는데 남미정이 무슨 굉장히 음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워낙 그 프랑스 쪽에도 그런 유스 시스템이 워낙 뭐 강한 건 당연한 건데 이제 뭐 파리 생제르맹이나 프랑스의 유스 팀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 나이대 연령대도 되게 잘할 것 같은. 네. 그 당연한 말이 얘기죠. 그렇게 하고 싶으셨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유로로 할까요? 네,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유로 2020 아주 뜨겁습니다. 이변이 뭐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해서 네, 재밌는 예측 기사가. 불허의 경기가 계속 일어나면서 근데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원정 응원 왔던 1,500명 코로나 코로나요? 확진돼서 마스크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경기를 보면은 좋은 건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그 살아있는 함성, 진짜 골 들어갔을 때 우와 하는 그 울렁임이 코로나- 걱정돼, 걱정돼. 그래서 지금 코로나 걱정인 겁니다. 네. 그 살아있는 함성 때문에 코로나가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뭐 보는 이제 입장에서는 웸블리에 4만 좋더라고요. 명이 다찼다는 거 아니에요? 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지금 코로나 얘기하고. 코로나에 심각해. 아 이제 경기장 분위기는 너무 막 아, 예, 그쵸. 와, 오랜만에 보는 분위기니까.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 네. 그 많은 관중이 막 울고 독일 그 어린이 어린이 우는데 막 우는. 짠했어. 아, 그것도 있고 유명. 야 독일이 진짜 맛이 많이 갔구나. 그죠? 그 이제 한 시대가 끝난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처참하게 끝난 거 같아요. 그 독일의 한 시대가 외부 끝난 시대. 것 같습니다. 외부 레프 시대. 시대가 이제 외부 왕조가 끝난 끝났죠. 거죠. 그 올해 했고 그리고 뭐 마지막 올해 했죠. 아, 그렇죠. 올해 했죠. 코파고 끝났죠. 예. 코파 유로인데 코파를 코를 파시더라고요. 코를 파시다가 코파 그래서 우리 김영렬 기자가 있었는데. 쓴맛을 다셨습니다 할 때 코를 파서 약간 입에 대는 장면을 써가지고 웃음을 자아냈는데 미각을 자극하셨네. 네덜란드도 떨어지고요. 네덜란드는 뭐 이번에 좀 암흑기를 접고 반등을 하나 그렇죠. 했는데 뚫고 나오는 것 같았는데 네, 아직은 조금 예선에서는 참 잘했는데 네. 프랑스도 떨어지고 음바페 그래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결국 이게 죽음의 조 F조에 있던 세 팀이 다 다 떨어졌죠. 게 프랑스, 포르투갈까지 독일까지. 프랑스, 포르투갈, 결과적으로 죽음의 스페인. 조가 됐죠. 스페인 올라갔죠. 진짜 죽었죠. 다 어떻게 죽었으니까요. 네. 이제는. 8강에 올라가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잉글랜드가 지난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부터 이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과연 잉글랜드 그러니까 축구 종가라고 얘기하고 본인들이 이제 자존심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최근 66년 이후에 월드컵 없죠. 우승이 없죠. 없고 네.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이 없어서 자존심 4강도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렇죠. 거의 뭐 아, 8강에서 많이 러시아 졌죠. 월드컵. 2018년. 네, 러시아 네. 월드컵 때 4강 갔었고 우승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충분히 이번에. 노려볼 만하다 생각해요. 그 이 또 독일전을 보면서 그 또 풋볼 이즈 커밍 홈 그 응원가 그러니까 축구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웸블리라는 또 상징적인 장소에서 또 열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잉글랜드 팬들에게는 굉장한 웅클뭉클하죠. 사실 그 이런 또 국가대항전에서 이런 결과는 윌리엄 왕세자도 오고 네. 아, 데이비드 베컴 네. 에드 시런까지 있더라고요 옆에. 에드 시런? 시런 네. 음악한다고 또 아니 중계하는데 배성재 캐스터가 그 에드 시런은 못 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베컴만 얘기하고 막 그러길래. 이따 전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덴마크가 또 올라온 게 그 대승을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아 덴마크는 또 짠하죠 지금. 에릭센, 좀, 네. 에릭센과 함께 뛰는 덴마크. 대형 유니폼. 지금 2경기 연속 러시아전까지 이어서 4골씩 넣어갖고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 에릭센이 뭐 토트넘에서도 그렇고 인터밀란에서 그렇지만 공격에 되게 중추적인 플레이메이커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득점을 좀 보여주는 거는 진짜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볼 수 없는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 이런 또 에너지나 스피릿 같은 게 있지 않나. 그 덴마크가 유로 92년 유럽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죠. 그 스토리가 사실 너무 동화 같은 스토리여서,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었는데 우승을 했거든요. 개최국으로 개최국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영화로도 제작되고 그랬어요.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을 덴마크 해서, 동화네요. 예, 덴마크 동화죠. 예, 예, 그래서 안데르손이 동화를 네, 안데르손이 아닌 에릭센의 에릭센 동화를 한번 동화를 한번 기대를 기대해 해보겠고, 보셔도 잉글랜드가 또 기대가 되고 잉글랜드가 우승하면 정말 분위기는 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또 지금 코파 아메리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아르헨티나가 한번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코파에서 드디어 메시가 한을 푸는 왜냐하면 약간 호날두와 이게 메시가 A 대표팀만 가면 분위기가 완전 반대였거든요. 네, 아 그쵸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반대 분위기가 되면 아 이번에 호날두가 조금 네, 떨어지니까 호날두가 아, 꼬꾸라졌으니까 메시가 흐르는? 메시가 좀 더 오늘 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코파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이죠. 네. 그 이미 지난번 코파를 은퇴했잖아요. 끝내고 은퇴를 했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달라고 해서. 더 절실하죠. 군대보다 더 절실하죠. 맞아. 또 바로 잡아야 될 게 유로 9위는 스웨덴이 개최국이었습니다. 아 옆나라네요. 스웨덴. 근처 나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우승팀 한번 예측해볼까요? 아 유로 2020 네. 우승팀. 네. 요거 8강부터 한번 그럼 그려보죠, 뭐 그냥 차라리. 8강 좋습니다. 아, 유로 오랜만에 2020 월드컵으로. 네. 오랜만에 돌아온 뭐야 축덕. 축덕 그거야? 자 그러면 주바페가 불러주실래요? 자, 벨기에하고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맞붙는 거죠. 네. 근데 데브라이너 다쳤대. 이탈리아가 조용히 강하더래. 아, 전통의 지금 강호. 전 이탈리아 우승 후보로 봅니다. 저도 이탈리아. pit발랭킹 1위. 어디야? 저는 이태리 갑니다. 난 이탈리아 안 하고 이태리라는 데 한다고요? 이탈리안 떨어지는 걸로. 이태리 타오를 하셨습니다. 주바페 했나요? 벨기에 할게요. 아, 좋아요. 1대 3. 바페. 자, 이렇게 다음은 스위스랑 스페인입니다. 그래도 스페인이죠. 그래도 스페인이죠. 스페인. 스페인. 올 다 스페인. 스페인이에요. 네. 다음 우크라이나랑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죠. 잉글랜드. 저는 징크스는 있다. 잉글랜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고 있는데 지금 잉글랜드 떨어뜨린다고? 이게 약간 오히려 이렇게 그 대진이 잘 만들어졌을 때 약간 꿀 대진을 받았을 때 오케이, 방심할 오케이. 수가 있어요. 그럼 자. 지금 3 잉글랜드, 네. 1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마지막 체코랑 덴마크입니다. 여기는 진짜 언더독들의 대결이죠. 덴마크를 덴마크 응원합니다. 가겠습니다. 덴마크를 응원합니다. 응원하게 되네요. 덴마크. 체코. 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근데 사실 좀 어차피 원하는 게 갈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상형 월드컵 가듯이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상형 월드컵. 네. 변수가 너무 많네. 네, 많으니까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제 많아서. 그런 이제 우승팀만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승팀 잉글랜드. 저 이탈리아입니다. 야, 이탈리아. 이태리라며요. 이제 탈좀 이태리가 올라가서 이탈리아가 우승하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네. 이탈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도 우승 잉글랜드. 이탈하세요. 네. 아, 근데 이탈리아 한다고? 이렇게 잉글랜드가 많이 나오면 왠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저도 잉글랜드가 그냥 좀 하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해요. 약간 응원하는 것도 네, 있어요. 네. 너무 짠해서 그동안에 네. 그 너무 짠한 모습을 많이 어디- 봐가지고 저 이탈리아. 혼자 이탈리아. 이태리 좋았어. 이태리. 케인 드디어 보시죠. 무관 탈출하나?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주 방송할 때도 우승팀은 나오지 않네요. 그럼- 7월 12일이니까요. 네. 주말이죠? 다음 주말인 거죠? 12일 주말 12월 월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 월요일 월요일 아침 그렇죠. 새벽. 네, 네. 일요일에 결승전이 하는 거니까. 다음 주까지는 뭐 4강까지는 가려지니까 네. 4강을 두고 우리 8강 누구 맞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 타이틀 새로운 신곡? 곡으로. 신곡 제목 뭐죠?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신곡 제목은 All Day Night이라고. All Day Night. 올데이 나. All Day 원래 Night. Day and Night을 붙는 게 맞는데 그냥 좀 노래 부르기 편한 드리프트 All All Day Day Night. Night 하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종일 필요한 필요한 거죠. 거예요. 이렇게 짐못 잡고 부유하고 그냥. 있는 거죠. 정신 못 차린 거네요. 핸드폰 잃어버렸던 기억 나겠네요. 밤에 필요했던 술 마시고 각서 쓰고. 각서 쓰게 된. 그날의 경험담을 기억으로? 쓴 거구나 가사가. 밤새 표류하다가 핸드폰 잃어버리고 각서 쓴.
운 좋은 그날을 네. 생각한다. 아 나는 막 쓴 줄 알았더니 스토리가 있네. 이야기가 아 그래도 있네요. 이번에 그 나오는 두 개의 싱글이 나름 이렇게 시리즈입니다. 연작 앨범이에요. 그래서 앨범 아트도 자세히 보면은 사진이 두 개가 연결돼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네. 올데이 나잇 들으면서 추석 속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